매서운 겨울바람이 서울 도심을 휘몰아치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실내로 몰려들었고 길가에는 하얗게 입김을 내뿜으며 웅크린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죠. 낡은 외투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떨어진 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종이컵에는 100원짜리 동전 두세 개만이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아니면 무관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 주변은 더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편의점 문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회색 패딩 점퍼에 검은 백팩을 맨 여대생 지연이 계산을 마치고 나왔죠. 22살 지연의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을 점심이었고 또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길을 주던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드릴 도시락이었어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산대에서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총 8,200원이요. 지연은 그 순간 당황했어요. 알바비를 받은 지 사흘째였고 남은 돈은 9,000원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도시락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죠. 자신은 점심을 굶으면 저녁 알바까지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배는 이미 꼬르륵거리고 있었고 오늘 하루도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도 2개나 남아 있었고 저녁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 알바가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저녁은 집에 가서 라면으로 때우면 되겠죠. 하지만 저 할아버지는 오늘 따뜻한 밥을 언제 드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하나만 계산할게요. 알바생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계산을 마쳤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도시락 봉지 하나를 들고 편의점 문을 밀었죠.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시락 봉지에서는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벤치 앞에 앉아 계신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이거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나한테 주는 거야? 학생, 괜찮겠어?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원래 점심 안 먹는 날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어색해져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날씨도 춥잖아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죠.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도시락 봉지를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도시락 봉지를 열면서 무언가 반짝이는 금장 명함 케이스를 옆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서 벤치로 향했죠. 지연 자신은 학교 식당에서 제일 저렴한 메뉴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건너뛰는 날도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받은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할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인사만 하시더니 이제는 지연이 오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오늘도 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락을 받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박상도야. 예전에 사업도 했었는데 인생이 돌고 돌더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그냥 흔한 노숙인 이야기겠지 하며 들었어요. 누구나 과거에는 나름의 영광이 있었다고 말하곤 하니까요.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인들 중 예전에 사업가였다거나 전문직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상도 할아버지는 다른 노숙인들과는 어딘가 달랐거든요. 박상도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니 오래된 금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쪽에는 반지를 오랫동안 끼고 있었던 흔적이 뚜렷했어요. 그리고 말투에도 어딘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묻어났죠.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존댓말이 아닌 반말이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힘들겠구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연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지는 않아. 너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단다. 꿈은 있어? 할아버지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죠.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리고 싶고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화려한 꿈은 아니었지만 지연에게는 간절한 목표였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지연의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꿈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포기하지 말거라.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 말이 지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눈빛에 깊이가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지연은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곧 있을 대기업 성은그룹 인턴 면접 준비에 몰두해야 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면접 예상 질문을 외우고 회사에 대한 자료를 밤새워 읽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성은그룹의 사업보고서를 찾아 읽고 최근 기사들도 스크랩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할아버지는 지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잘 되길 바란다. 넌 분명 잘할 거야. 어떻게 아세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죠. 사람을 보면 알지. 넌 진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면접 전날 밤, 지연은 긴장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인생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지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가 깼다를 반복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매는 넥타이라 손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예상 질문들을 되뇌었어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준비한 답변들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지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속삭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지하철은 한산했지만 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성은그룹 본사 건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너무 매끄러워서 지연의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서 고개를 한참 들어야 보일 정도였어요.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안내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명문대 배지를 달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지원자는 태블릿으로 회사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지연은 그들을 보며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준비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자들이 면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면서 지연은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드디어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면접관 테이블 한가운데 회장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던 바로 그 노숙자 할아버지, 박상도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은발머리,
고급스러운 네이비 양복, 카리스마 넘치는 자세. 지연이 알던 그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낡은 외투와 떨어진 장갑 대신 이제 그분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 한 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작하시죠. 그 말에 지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저분이 성은그룹의 회장이시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도 당혹감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었죠.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아니면 기다렸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시작합시다. 박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가까스로 의자를 찾아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그분을 노숙자로 봤다는 걸 아실 텐데 혹시 불쾌하셨을까? 아니면 모욕감을 느끼셨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내셨던 걸까? 대체 무슨 이유로?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긴장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S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토익 990점, 해외 인턴 경험 3번 있습니다. 저는 공모전 대상 2번 수상했고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화려한 스펙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에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지연의 차례가 됐습니다. 지원자 98번 이지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지연에게 고정됐어요. 본인의 강점을 말해보세요. 임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지연은 준비했던 답변들이 머릿속에서 모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화려한 스펙도 자랑할 만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해외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수상 경력을 말할 수도 없었죠. 지연에게 있는 건 그저 성실함과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연을 바라봤고 다른 지원자들도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박 회장은 여전히 말없이 지연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겐 이 기회가 인생을 바꿀 유일한 가능성이니까요. 저는 화려한 스펙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미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진심이란 단어에 오래 머무는 시선이었죠. 다른 임원들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언가 적고 있었지만 박 회장만은 지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면접은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고 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꾸밀 수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인사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박 회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짧지만 강한 다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면접이 끝나고 지연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죠. 내가 그분을 노숙자로 본 걸 아셨을 거야. 혹시 불쾌하셨을까? 아니면 실망하셨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분은 회장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의 수장이셨죠. 그런 분께 도시락을 건네면서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회장님을 불쌍하게 봤다니. 지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뒤늦게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내셨던 걸까? 대체 무슨 이유로?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완전 망했어. 면접 봤는데 하지만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설마 노숙자로 만났던 분이 회장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괜찮아,
넌 잘했을 거야.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 수진의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계속 면접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회장이 직접 합격자를 고르신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설레발을 치며 글을 올렸어요. 성은그룹 면접 봤는데 회장님이 직접 보셨대요. 진짜 영광이었어요. 나 붙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나한테만 질문 2개나 더 하셨거든요. 지연은 그런 글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자신은 면접에서 제대로 된 답변도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죠.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접 장면이 자꾸 떠올랐고 박 회장님의 표정을 해석하려 애썼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합격자 명단 발표일이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죠.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학생, 계산이요. 아,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하면서도 자꾸 그날의 면접이 떠올랐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학교 도서관에서 다른 회사 공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모를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이지연 씨 맞으십니까? 정중하면서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성은그룹 회장실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면담을 원하십니다. 본사로 방문 가능하십니까?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 흘리며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지연은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내일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친절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대답했죠. 전화가 끊긴 후에도 지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 수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수진아, 나 성은그룹에서 연락 왔어. 내일 회장님이 직접 보고 싶대. 뭐라고? 진짜? 수진이 소리를 질렀고 도서관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걸까요? 혹시 면접 때 무리했던 걸 지적하시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기회를 주시려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은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비서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지연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노크를 했죠. 회장님, 이지연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큰 책상과 소파,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뒤편에서 박상도 회장이 일어나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연 씨.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회장님, 지연은 가까스로 인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죠.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박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의 도시락, 아직 기억나요?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면접장에서 나를 봤을 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죠. 미안합니다.
당황스러웠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박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노숙자로 봤다고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때 나는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달 정도 모든 걸 내려놓고 거리에서 지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이 정말 어떤 곳인지 직접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당신은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나를 위해 자신의 점심을 포기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해서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요. 박 회장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건 회사가 아닌 사람의 면접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 그게 통과예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건 인턴 채용 통보서였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는 일부러 뺐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죠.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여전히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갔었어요. 며칠 전 밤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곳에 앉아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셨어요? 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당신이 낙담하고 슬퍼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 임원들 중에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은 드물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어요. 내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죠. 50년 전 내가 25살 때 사업에 실패해서 거리를 헤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내게 김밥 한 줄을 주셨습니다. 당신처럼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셨는데 말이죠.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김밥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한때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야 갚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고마운 건 나예요, 지연 씨. 당신이 내게 희망을 다시 보여줬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연은 성은그룹 신입 인턴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명찰에는 기획팀 인턴 이지연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게 됐으니까요. 첫날부터 지연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깨끗이 닦고 업무 매뉴얼을 미리 읽어보며 준비했어요. 선배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자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지연입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요. 처음엔 간단한 업무부터 맡았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선배들이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기꺼이 도왔죠. 지연 씨, 이 자료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팀장이 지연을 따로 불렀어요. 지연 씨, 요즘 업무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네, 팀장님. 배울 게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실무 담당자로 참여해보는 게 어때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인턴 신분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팀장의 격려에 지연은 힘을 얻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연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죠. 추운 겨울날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아니 박상도 회장님. 그분께 도시락을 건네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회장이 서 계셨어요. 회장님. 지연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나도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박 회장은 지연 옆에 섰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회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지원자들이 많았는데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진심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 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과 없어도 나누려는 사람. 당신은 후자였죠.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제가 회장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세상은 냉정해 보이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거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옥상을 떠났어요. 혼자 남은 지연은 다시 한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줄 차례였죠. 석 달이 흘렀고 겨울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거리의 나무들도 조금씩 새싹을 틀어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이제 인턴이 아닌 정직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성과 덕분이었죠. 동료들은 지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인정했고 팀 내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지연은 회사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고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치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도시락 하나가 보였어요. 하얀 봉지에 깔끔하게 포장된 도시락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시락을 집어들었죠. 그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마이너스 박상도. 지연은 그 메모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도시락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지연은 회장실이 있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박 회장님도 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예전 그 거리로 향했어요. 몇 달 전 박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벤치 옆에는 젊은 노숙인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노숙인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쳐다봤어요.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노숙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었죠.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날씨도 쌀쌀하잖아요.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노숙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예전에 박 회장님께 도시락을 건넬 때처럼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걸어가면서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줄 차례라는 것을요.
받았던 따뜻함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거죠. 그게 박 회장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아니라 나눔의 의미와 진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 2개를 집어들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먹을 저녁이었고 또 하나는 내일 누군가에게 줄 도시락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지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봄이 되었다. 예전의 나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했다. 박 회장님께서 내게 그러셨듯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눈다면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거죠. 추운 겨울을 견뎌냈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책상 서랍에서 박 회장님의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잃지 않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게 바로 자신이 받은 기회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